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59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하기 앞서서 지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그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두 분 선정했습니다. 스타트업님과 김시연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제가 댓글로 카톡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말씀 주시면 스타벅스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9회차 만만치 않습니다. EPL과 라리가로 구성이 돼 있지만 A매치 브레이크 기간 동안 부상자들도 생겼고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좀 이적생들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팀에 녹아들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 다 체크해서 오늘 14경기 잡아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토트넘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기세 줬던 토트넘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팀의 전력 평가는 여전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본머스의 현재 전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브라이턴은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맨시티가 약한 건지 브라이턴이 의외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직 알 수 없는데 부상 인원들은 없지만 선수단 구성이 좀 약해졌고 시즌 초반 경기력도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게 잡을 수 없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브라이턴이 본머스 상대로 2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이번 시즌 전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진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승패 예측하는 거 상당히 어렵고 승무패 찍을 때는 명분만 있으면 됩니다. 양팀 맞대결에서 무승부 없이 승패를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 가르고 승패 찍어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고 싶은데 상대 전적상에 보이는 거는 그냥 승부 찍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썬더랜드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 원정에서 0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에제가 이적으로 빠지고 부상자들이 많은 어수선한 상황임에도 개막 후에 패배 없이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주전 미드필더 아담 워튼이 출전이 불투명한 부분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패배 없이 승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고평가를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약팀들을 만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위권 그룹에서의 경쟁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아약스에서 공격수 브로베이까지 영입하면서 이번 시즌 잔류에 대한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리전 원정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경쟁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오래돼서 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썬더랜드 승 누르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죠. 그랬을 때 아무리 썬더랜드가 초반부 기세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뭐 짜임새적으로 조금 더 우세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여기서는 크리스탈 팰리스 승만 좀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안하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3번 경기입니다. 에버턴 대 에스턴 빌라입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울버햄턴 원정에서 2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3연승을 기록하면서 에버턴이 상당한 초반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입생 그릴리쉬와 듀스버리 홀이 활약도가 상당히 좋은데요. 수비 불안 요소가 있어서 강팀들과의 매치업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초반부에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자, 빌라는 직전 경기 크펠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개막전 이후 3경기째 득점이 없고 뭐 아직까지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나나가 햄스트링으로 부상이 생겨서 출전이 불투명하고 수비수 매티켓이 또한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산초를 임대 영입했다고 하지만 아직 팀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스쿼드 구성도 그렇게 깔끔하진 않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원정에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상대 전적을 보시게 되면 빌라가 에버턴 상대로 압도적인 좀 상승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내용만 본다면 빌라의 경기력은 좀 하위권에 가까운데 에버턴은 꽤나 약팀 상대로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를 에버턴 승을 막연하게 좀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승무패를 찍을 때는 좀 이런 맞대결 상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를 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뭐 빌라승 찍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력 편차를 봤을 때는 에버턴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풀럼 대 리즈입니다. 자, 풀럼은 직전 경기 첼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체급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패배였다고 보여지고요. 시즌 초반 경기력 자체는 지나고 나서 평가하니까 뭐 나름 준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흐타르에서 공격수 케빈을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도 진행을 했고 홈에서 기대치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리즈는 직전 경기 홈에서 뉴캐슬 상대로 0대 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수비력으로 초반부에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전방에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이 좀 부족했고 공격수들을 이래저래 영입했지만 조금은 반쪽짜리 영입을 했습니다. 주전 골키퍼가 부상을 입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변수는 좀 많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22-23 시즌이 있는데 이때는 플럼이 리즈 상대로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리즈가 버티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에서는 확실히 아쉬움이 있고 수비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주전 골키퍼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최근 경고했던 수비력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플럼의 우세를 좀 볼 수 있는 경기고 플럼이 첫 승이 없다라는 점이 거슬린다면 무승부까지 가야겠지만 마킹 아껴간다면 플럼 승만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캐슬 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리즈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삭의 이적 이슈로 팀이 시끄러웠고 프리시즌부터 공식전까지 지금 승리가 없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스벤 보트만이 부상으로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앤서니 고든이 여전히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요하네 위사와 볼테마드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홈에서 반등이 있으려면 이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에버턴 상대로 홈에서 2대 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에버턴에게 홈에서 3실점했다라는 것은 이번 시즌 울버햄튼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라르센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주전 수비수 휴고 부에노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자, 감독의 역량에도 의문부호가 떠있는 상황이고 원정 경기력 기대치 낮습니다. 자, 상대전 강세가 존재하는데요. 뉴캐슬이 또 홈에서는 울버햄튼 상대로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뉴캐슬이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이적생들의 선발에 맞출 시간 필요하지만은 울버햄튼의 반등 포인트를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캐슬의 우세를 보면서 뉴캐슬 승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레알 오비에도 상대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개막 이후에 승리 없이 2무 1패로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작년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떨어지는 경기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적 시장 막바지에 짜잘한 영입을 하긴 했지만 팀의 전력이 떨어지고 오비에도한테도 졌다.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수비수 무뇨스가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 홈이지만 고평가 포인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마요르카 상대로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조금은 아슬아슬하지만 개막전 이후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알론소 감독과의 조금은 투박하지만 그럼에도 패배 없이 연승 중인 만큼 기세 이어갈 확률 높다라고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리그 일정에서는 4연승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비해서 팀의 전력이 소시에다드가 조금 더 떨어져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조금 더 공수 밸런스가 좋아진 느낌입니다. 여기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그냥 단일로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토트넘입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노팅엄 원정에서 0대 3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이 좀 길어질 것으로 봤지만 뜬금없는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포터 감독의 경질로 여전히 팀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팀 전력 자체도 떨어지는 편이고 노팅엄전 승리는 노팅엄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0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졸전으로 플랭크 감독의 전술 수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하비 시몬스와 콜로모아니까지 꽤나 이제 영입으로 완전체에 가까워진 토트넘입니다. 지난 패배로 기대치를 완전히 버리기는 좀 어렵고요. 원정에서 맨시티도 잡았기 때문에 이번 원정도 조금 기대치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상당히 타이트한 맞대결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웨스트햄은 감독의 부재와 이번 시즌 전력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고 토트넘은 직전 경기 졸전을 기록했지만 시즌 초반의 기대치가 좀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직전 라운드는 양팀의 결과가 상반되었으나 초반부 밸류만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토트넘 승 찍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자, 나머지 절반 가기 전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머지 절반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알라베스입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전 3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니코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부분은 아쉽지만 홈 어드밴티지가 강하고 오이안 산세트가 부상해서 복귀한 상황입니다. 기대치를 이어갈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자,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위권 전력의 팀이고요. 알라베스는 시즌 초반 행보도 크게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원정에서의 기대값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빌바오의 강세가 존재하고요. 홈에서는 빌바오가 4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코 윌리엄스의 부상 이슈가 거슬리긴 하지만 빌바오 승 이거를 틀어서 마킹하기에는 승무패에서는 명분이 좀 약합니다. 이거는 빌바오 승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9번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 대 첼시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 썬더랜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전력의 이탈이 많고 프랭크 감독이 빠지고 완전 팀이 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강등 그룹에서 헤맬 확률이 높은 브렌트포드인데요. 홈이긴 하지만 반등 포인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 첼시는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개막전에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전후반 경기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연승으로 좀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수의 부상 인원들 존재하지만 스쿼드 자체가 두터워서 라인업 구성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의외로 브렌트포드가 첼시 상대로 강세가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상대 전적을 너무 쳐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본다면 시즌 초반의 행보들이 양팀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체크가 될 것 같은데 제 사견으로는 첼시가 일방적으로 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는 첼시 승을 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AT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입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알라베스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개막 이후 3경기째 승리 없이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팀과의 매치업이 아니었음에도 졸전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바에나가 부상이 회복돼서 출전이 가능한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시즌 초반 시메오네의 전술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어서 홈이지만 반등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자,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셀타비고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하고 있는 팀들과 약팀들과의 매치업을 하면서 패배가 없는 상황인데 이적 시장 마지막에 미카오 타제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또 한층 보강했습니다. 부상 인원들도 차츰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아레알 고평가 가능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6번의 무승부가 있을 정도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고 작년에는 2경기 다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AT 마드리드 경기력을 봐서는 홈에서 이기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무승부 단일 마킹할 명분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 비아레알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잘 버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즌 초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기대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초반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득점력으로 상대를 찍어 눌렀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득점 루트를 찾지 못한다면 초반에 헤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로나는 직전 경기 세비야 상대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지로나는 엄청난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매경기 멀티 실점을 동반한 패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팀의 주축 자원들이 팀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초반에 반등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작년에 2번의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요. 마냥 지로나 반대 마킹을 가기에 찝찝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셀타비고가 지로나 상대로 뭔가 좀 최근에 답답했던 경기들 이런 것들이 좀 부분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리고 셀타비고가 최근에 무승부가 너무 많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찝찝한 포인트인데 그랬을 때 세비야, 라요 이런 팀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실점을 너무 많이 허용하죠. 그래서 지로나가 너무 못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일단 셀타비고 승을 마킹해주고 무단일 마킹하기에는 지로나의 최근 시즌 초반 행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셀타비고 승을 가고 혹시나 마킹이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다 싶으면 무승부까지 가는 게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2번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반테 대 레알 베티스입니다.
레반테는 직전 경기 엘체 상대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엘체와 같은 약팀 상대로도 졸전을 기록하고 패배했다는 점은 팀 밸류를 완전히 낮게 잡아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비아레알에서 공격수 애용을 영입한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즉각적인 반등을 이루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 베티스는 직전 경기 빌바오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시즌 초반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 성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안토니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상승시켰고 부상 인원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저평가를 할 만한 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베티스가 레반테 상대로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최근에 레반테가 엘체 상대로도 패배했다는 부분은 지금 홈 어드밴티지를 잡아주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감하게 베티스 승을 누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 맨시티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빠르게 얘기 드릴게요. 맨시티는 직전 경기 브라이턴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토트넘 전부터 2연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졸전을 기록하고 있고 시즌 첫 경기 울버햄튼전은 이거는 울버햄튼이 못했다라고 본다면 실제적인 경기력은 반등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헤매고 있습니다. 맨유는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첫 경기 아스널전 패배했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약팀들 상대로 좀 졸전을 허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는 홈에서 3대2로 의문의 승리를 기록했지만 경기력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초반부 반등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자,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에서의 맨체스터 더비인데요. 최근 4경기 맨시티가 맨유 상대로 승리가 없이 2무 2패 중인데 전력 자체만 본다면 맨시티가 우세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부상자들도 지금 있고 이번 맨체스터 더비는 정말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승무패로 과감하게 그냥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라요입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에스파뇰 상대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시즌 초반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홈에서는 공식전 5연승을 기록하면서 홈 어드밴티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홈 어드밴티지를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큰 부상 결장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기대치 분명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라요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전 경기력을 생각해 본다면 시즌 초반부 라요의 폼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원정이지만 지금 이번 경기 기대치를 높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양팀 맞대결 시에 홈에서 오사수나가 라요 상대로 패배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라요 승은 완벽 배제를 해주고요. 경기력만 생각한다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인데 무승부 단일 마킹을 일단 추천드리고 좀 넉넉하게 가야겠다. 오사수나의 최근에 홈 연승 기세가 타이트하다.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오사수나 승까지 눌러서 승무를 눌러주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일단 12개의 마킹이 나가는데 일단 오사수나까지 무로 짠다면은 저는 한 6,000원 정도 여기가 딱 뼈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기본형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간다면 하나씩 이제 늘려나갈 참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하셔서 조합을 잘 해보시면은 어떤 배팅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좋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드리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주말에 있을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